안녕하세요.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오늘은 294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의 운영성과와 하반기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3월 3일 지역화폐인 여민전을 출시하였습니다. 여민전은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발행하고 세종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지역화폐이며 일부 업종과 점포를 제외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결제 시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여민전 앱 가입자는 현재 7월 28일 현재 세종시 전체 성인 인구 25만 7,159명의 31.5%에 해당하는 8만 921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3월 3일 출시된 이후 474억 원이 판매되었고 430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판매 가운데 일반 시민 판매 실적은 4월분은 20일, 5월, 6월, 7월분은 다 하루 만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관내외 공공기관에서도 여민전 구매에 동참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민전 사용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그 여민전 발행부터 상반기까지 여민전 사용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30.2%, 소매점업이 13.7%, 보건의료 업종이 12.3%, 식음료 업종이 11.6%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연령층으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40대가 77.6%, 50대가 12.6%, 20대가 5.4%, 60대 이상이 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카드사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종시 하나카드사 회원의 역외 소비율은 59.0%로 2019년 73.7% 대비하여 14.7%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여민전 하반기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종 시민들의 지속적인 발행 규모 확대 요청과 여민전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올해 하반기에 1,500억 원 이상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반기 300억 원보다 5배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10% 캐시백 혜택을 12월까지 지속하고 여민전 발행 금액이 매월 3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여민전 캐시백 혜택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자체 할인 두 가지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상생 플러스 서비스도 운영하겠습니다. 상생 플러스는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여민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할인해 줌으로써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여민전 상생 플러스 가맹점을 모집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00개소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민전 앱의 상생 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별도 탭을 새롭게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가맹점명, 할인율 등을 홍보하고 스티커와 미니 배너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민전 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홍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자체 행사 계획이 있을 경우 상인회에서 행사 계획과 참여 소상공인 규모, 홍보 내용 등을 시청으로 제공해 주시면 여민전 앱을 통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프트카드 발행입니다. 공공기관, 법인 등의 포상금, 명절 선물,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일 여민전 기프트 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가지 종류로 발행하여 NH농협은행 창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민전 기프트 카드는 비록 캐시백 혜택은 없지만 공공기관, 법인, 시민들이 모두 구입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기관과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여민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발행 규모의 대폭 확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 노력과 시비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프레시아는 김기철 기자입니다. 지난번 여민전 관련해서 6월 4일 날 시장님이시가 브리핑을 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이 사용처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내를 해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었고요. 그때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적극 공감한다,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민전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타 지역에서 민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10% 캐시백 혜택을 주었는데 일부 상가에서 이거를 거꾸로 여민전을 사용하면 10%를 더 내라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받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요? 두 가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앱 여민전 앱 그 기능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할인점 부강면 일부 지역에 표시가 안 되는 문제라든지 그거 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 여민전 앱 운영 대행사랑 앱 기능 고도화 일종의 그러니까 서비스 기능 개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올려요? 그 가민 일단 첫 번째 가맹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업데이트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주문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까지 이제 조금 계속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올려야 됩니까?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 기억증 받았는데 그것은 임진묵은 마이크입니다. 그 세종시의 그 각종 그 정보 제공 이게 여민전 앱가입자가 한 8만 명 이상 되니까는 이만하게 이렇게 그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때 프레시안 기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세종시에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앱에다가 이제 우리가 좀 알려줄까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홈페이지를 갖다 링크 시켜주는 게 가장 좋겠다 했고 그게 8월 중으로 아마 그 조치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 그 부분은 아마 저희한테는 뭐 아직 뭐 이게 들어온 게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그 가맹점에서 뭐 탈퇴를 시킨다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그쪽에 어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참여해서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안내를 한다든가 가맹점한테 안내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지사항에다 하나 띄우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님. 요거는 좀 경제적인 얘기인데요. 예. 여민전 발행을 함으로 해서 지역 내 총통화량이 좀 증가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특히 소비재 부분 분업 상품이 아닌
서비스 부분 이런 데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뭐 그런 조사를 한 건 없죠. 저희가 조사를 한 건 그 여민전 사용원에서 그동안 그러니까 세종시의 역외 소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역외 소비율을 낮추는 그런 분석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카드가 진행을 했었고요. 여민전 발행이 지역 주민들의 역외 소비율을 대폭 낮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 내외 소비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는 그 물가 역 내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라고 본다면은 여민전이 이 역으로 얘기하면은 물론 뭐 10% 캐시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 상승은 안 될 테니까 그건 될지 몰라도 원래 생각했던 효과보다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여민전 발행이 통화 발행으로는 통화량 추가 확대 발행으로 보기 힘들고요. 그 기존에 그러니까 그 현금 카드 쓰는 것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상승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많기 때문에 뭐 한번 나중에 전체적인 그 우리 시만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그 물가가 더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통계 계정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종방송 이기자님. 예, 세종방송 이경규입니다. 그 국장님께서 방금 그 하나카드사의 그 의뢰인들 분석 그 역외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말씀을 하셨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그 가까운 대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 업종별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각 부별 다 하락이 됐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역 화폐를 먼저 발행한 한 개구만, 대덕구만 약간의 차이로 해서 오히려 매출이 상승했다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내 이건 이제 공인카드 분석입니다. 혹시 이제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업종의 매출이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민전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일단 하셔도 기업정보입니다. 그 역외 소비율 관련해서는 그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아마 전체 매출 규모는 조금 줄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카드사 자료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카드사 자료가 보면은 작년도 이게 국가 그 통계 포털 자료를 보면은 세종시의 어떤 민간 소비액 자체가 한 5조 2,6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계 소비 수출이 한 4조 8,5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비용을 가지고 이제 이 비용이 뭐 여러 가지 뭐 카사 뭐 지출 비용도 있고 현금 비용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게 줄었는지는 실제로 카드사 자료들을 다 받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좀 알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줄었을까? 조금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총 그 민간 소비 부분은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소비 부분을 갖다가 그 하락폭을 낮춰주는 역할을 분명히 했을 테고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했을 때 의도한 목적이 역외 소비를 좀 줄이자는데 그 역외 소비 줄이는 게 이제 하나카드사 기준으로 14.7%포인트 정도 3월에서 6월 사이에 좀 줄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제 카드사에서 차지하는 그 하나카드의 마켓시어가 한 9.6%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보면 그래도 한 1, 2% 정도는 전체 카드사 매출의 역외 소비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충일보. 예, 경충일보 김지용 기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7월 28일 현재 여민전 앱 가입자가 31.5%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수치를 볼 때 가입자 수가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른 뭐 홍보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올 하반기 여민전을 1,500억 이상 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8월달에 300억 원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뭐 상반기보다는 좀 이렇게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당 구매 한도는 얼마나 되는 걸 더 느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7월 28일 기준에서 89,921명입니다. 그래서 총 인구 세종시 총 인구 기준에서 23.4%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가입자 현황이랑 비교를 해보면 대전의 온통 대전 가입자가 지금 총 인구 기준으로 해서 5월달 기준으로 해서 22.3%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 타 지자체별로 그 비교를 해볼 때 부산의 동백전 가입자는 총 인구 대비 23.9%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총 인구 대비 14.1%고 이제 조금 높은 데가 인천 서구입니다. 인천 서구가 이제 가입 그 시작한 지도 좀 오래됐고 해서 그 총 가입 비율이 64.9%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 비하면 그 가입 비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화폐를 발행한 게 오래된 인천 서구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그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계속 그 지금 한 10만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그 하반기 여민전 1,500억 이상 발행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 네. 지금 현재 가입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8만 명 정도인데 지금 매 평균 그 충전하는 분들이 한 60%에서 70% 정도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그 8월 달에 50만 충전 한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300억을 발행을 하면 6만 명 정도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입자의 거의 한 70% 정도가 거의 충전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충전 금액이 한 30만 원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 거의 8만 명 전원이 충전이 가능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포스트 기자님. 포스트 이득이란구나. 그 상반기 이제 300억 원보다 이제 5배 이상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은 국비랑 시비랑 어떻게 좀 매칭해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랑요. 그리고 그 한도는 50만 원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예, 건가요? 50만 원 계속 유지하고. 유지하고 네, 캐시백 10% 계속 12월 달까지 네. 유지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1,500 발행에 따라서 그 10% 캐시백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10, 그러니까 국비랑 시비랑 이렇게 뭐 분담 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그래서 네. 국비가 8% 지원이 되고요. 시비가 2%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비로는 30억이 예산이 필요하고요. 예. 지금 현재 지난번 추경 예산에 18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12억에 대해서는 그 예비비로 해서 그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국비는 이미 그 할당돼서 이미 할당돼. 지난번 아, 3차 그거. 추경 때 확정돼서 120억이 이미 내려왔어요. 120억이 네, 그 주제와 좀 관련 없는데 이 건설교통국 소관일 수도 있긴 한데요. 워낙 지금 이슈되는 부분이라서 시 자체적으로도 논의가 같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이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중앙 언론에서는 세종시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지역민들의 좀 생각인데, 그러려면은 좀 어떤 지역의 부동산 관리라든가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시 차원의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부적인 논의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그 호가를 지나치게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스스로 좀 자정하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대응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내부적인 논의가 좀 있는지에 대한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경제산업국장이라서 그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내부 논의 같은 거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내부 논의는 지금 뭐 건설 담당 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도일보 기자님. 네, 중도일보 임명환 기자입니다. 그 오늘 자료에서 이제 상생 플러스 제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소상공인이 먼저 이제 10%를 할인을 하고 시에서 이제 캐시백을 줘서 이제 시민들에게 혜택을 좀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 같은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좀 호응이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이게 또 혹시 상인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을 좀 지우는 게 아닌가. 그러면 상인들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상생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10% 할인을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을 더 크게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이게 10% 할인이라는 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할인을 했다라고 주장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뭐 좀 공신력 있게 좀 실현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생 플러스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소상공인에 조금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할인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여민전 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가게 그 소상공인 점포 참여 점포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여민전 앱 외에도 다른 홍보 수단을 통해서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그 소상공인에 대한 또 다른 홍보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자발적인 참여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습니다.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상생 플러스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조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상공인 협회라든가 이렇게 민간 그 상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런 것을 더 해보자 하는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게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 전에도 실은 조금 한 뭐 30몇 개 업체가 좀 자발적으로 그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민전 앱에다가 홍보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받아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앱에다가 홍보를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하시는 어떤 소상공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더 매출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강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예, 세종방송입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에 연관됐어요. 근데 그 여도의 지출이 감소가 됐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고, 질문 드렸던 대로 특정 카드사 매출 현황을 통해서는 전년도 같은 시기하고 좀 비교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조사를 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게 사실 여기에 소비 통계 조사가 이 특정 지역에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시 여기에 소비를 조사를 한 게 이제 한국은행 울산본부에서 울산 지역 소비 형태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이제 아마 거기도 아마 2개의 카드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근데 거기서 조사를 한 게 저희 시가 이제 작년 기준에서 한 7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 카드사가 전체 카드사 매출의 한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10% 좀 안, 9%에서 10%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 카드사가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10% 정도를 해도 일반 그 통계조사에서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이제 그 간접적으로 좀 전체 소비 여기 소비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10% 정도라든지 의미는 있다고 수 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네. 이제 여배 지출과 역내 지출을 조사를 하셨는데 똑같은 카드 회사라도 전년도 코로나 전과 후를 좀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매출이 게다가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도 카드사 매출이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런 거는 조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카드사 그러니까 하나카드 매출액은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하나카드 사용자의 월별 매출이 한 그 800억 정도 됩니다. 정도 되고 이제 그 3월 달에만 좀 줄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조금 그 연민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통해서 좀 올랐다가 그다음에 5월 달에 조금 다시 좀 줄었다가 6월 달에 다시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어머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